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요익의 심통부리기입니다. 대인관계를 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충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조언이나 충고를 듣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좋은 충고 한마디는 그 감사함이 평생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많죠. 충고를 받고 나서 기분만 나쁘기도 하고 내 충고를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도리어 섭섭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하면 서로 소원해져서 결국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이나 불, 칼처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소중한 것들이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면 화로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충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충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습니다. 논어 2인편에 이르기를 임금을 섬김에 간언을 자주 하면 욕을 당하고 친구 간에도 자주 충고하면 곧 소원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지조 있는 선비가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도 임금이 당장 못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계속 간언, 즉 충고를 자주 하면 결국 그 충고하는 사람이 화를 당하더라는 겁니다. 임금과 같은 윗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친구처럼 편한 사이에도 충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너무 자주 충고하면 자칫 서로 간의 감정과 의를 상하게 만들어서 결국 인간관계가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즉 충고를 할 때도 역시 중요한 것은 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잘 보고 꼭 필요한 정도만 적절히 하라는 뜻입니다. 간혹 사극을 보면 신하가 임금의 뜻에 반해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임금에게 간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임금을 상대로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려다 임금을 화나게 만듭니다. 끝내는 파직을 당하거나 심하면 귀양이나 죽임을 당하는 장면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는 측면에서 지조가 높을지는 모르지만 현명하다고 보긴 어렵겠죠. 당신이 비록 천하의 임금일지라도 나는 내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교만이 숨어 있는 겁니다. 내 오름에 도취되면 주변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 상대를 내 식대로 몰아붙여서 상대를 뜯어고치기 위한 수단으로 충고를 착각합니다. 그러나 충고는 당신이 지금 생각한 것 외에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 하나를 더 던져주는 것에 거쳐야 합니다. 결국 바뀌고 안 바뀌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상대의 몫으로 남겨둬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도 상대가 치르는 겁니다. 상대는 내 충고를 듣고도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건 현재로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견뎌서 충고하려는 내가 끝까지 반복해서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충고가 아니라 내 아집인 겁니다. 세상에 내 오름이 통하지 않으면 내가 잠시 조용히 물러나 있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언제고 내 오름이 상대나 세상에 통할 때까지 다시 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당장에 내 오름만을 뭐 아니면 도식으로 부르짖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것이 어쩌면 더 손쉬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태도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내가 옳아도 상대나 세상이 받아들일 상황이 못 되면 더 기다리다 다시 그 적절한 때를 보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더 오래 견뎌야 하며 더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명한 태도겠죠.
자, 이번에는 충고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비롯된 괴로움 때문에 병을 얻은 환자분의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면증과 가슴 두근거림 때문에 내원한 50대 남성 A씨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다 최근 한 중견기업의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심한 불면증과 가슴 두근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동료들은 명퇴를 할 50대에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스톡옵션까지 받고 고위 간부로 스카웃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첫 출근 후 얼마 되지 않아 밤엔 잠이 안 오고 회사에서 회의만 하면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는 발표 불안증까지 생겼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체중도 빠졌습니다.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주씩 병가를 내고 집에서 잠시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 생활 30년 동안 이렇게 길게 휴가를 내본 적은 처음입니다. A씨는 병원 검사에도 원인을 못 찾았고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먹어도 증상이 개선되질 않습니다. 상담 결과 A씨의 불면증과 가슴 두근거림, 발표 불안 등은 모두 불안 심리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제가 찾은 원인은 바로 A씨와 회장님과의 충고 문제였습니다. A씨는 회사 경영과 관련된 중요 문제를 놓고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전달했습니다. A씨는 당연히 자신의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 분야에서 일해온 경험으로 볼 때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회장님은 A씨의 의견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때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졌습니다. 회장님에 대한 답답함과 원망도 생겨났습니다. 속으로 뭐야? 내 의견이 지금 틀렸다는 거야? 아니 그럴 거면 나를 왜 데려온 거야? 왜 내 충고를 묵살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이 내 충고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이 회사에서 다시 나가라는 건가? 이런 부정적인 지레짐작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A씨는 자신이 옳은 충고를 했으니 상대는 반드시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벌써 서너 번을 더 강조했답니다. 근데 회장님은 알았어 라는 유보적 답변만 한 채 정작 A씨 의견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를 A씨는 자신이 거절당했고 그러면 자신은 이 회사에 있을 필요조차 없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잘못 옮겼나? 이 회사 말고 차라리 다른 곳으로 옮길 걸 그랬나? 이런 온갖 생각들을 다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불면증과 불안증의 진짜 원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회장님은 왜 그랬을까요? A씨가 못마땅하고 못 믿었고 실력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걸까요? 아니면 A씨의 충고가 틀렸다고 여기는 걸까요? A씨는 혼자 지레짐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장님은 A씨가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바에 따르면 A씨의 조언이 타당성은 있지만 지금 회사의 자금 사정상 리스크가 부담스러워서 신중을 기하려고 한 것이었답니다. 이처럼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또 다른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충고하는 입장에서는 왜 내 충고가 옳은데 상대는 못 받아들일까라고 답답해합니다. 이럴 때 내 충고가 옳으니 빨리 받아들이라고 자꾸 푸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도 힘들어집니다. 딱 1절만 하는 것이 선한 겁니다. A씨는 처음 한의원에 왔을 때 내일이라도 당장 사표를 낼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조급해했습니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들어보면 회장님이 A씨를 무능력하고 못마땅해 한다는 정황이나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A씨는 부사장으로서 자신의 판단과 소신을 충고한 것만으로도 A씨 자신의 역할과
밥값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말고는 회장님 몫이 아닐까요? 그 이후에 A씨 역할은 뭘까요? 회장님이 판단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 판단이 끝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실행에 다시 옮겨주는 것이죠. 그 판단이 A씨 판단과 일치하지 않아도 말이죠. 근데 A씨는 충고란 내가 옳게 하면 상대는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충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대는 내 생각과 내 인격과 내 위치마저도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고만 해석한 거죠. A씨는 지금 자신이 할 일을 잘 해낸 겁니다. 다만 임금이 최종 판단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그 다음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임금에게 빨리 판단하라 재촉하는 건 A씨 일이 아니었던 거죠. A씨는 그냥 출근만 하면 되는 겁니다. A씨는 불안 때문에 자꾸 연장하려고 했던 병가를 끝내고 몸을 추스르면서 그냥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얼마 뒤에야 회사의 자금 사정 때문에 회장님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는 걸 알게 되고는 사표를 만약 냈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안도했습니다. 회장님은 A씨가 무능력하고 옳지 않은 의견이라서가 아니었던 거죠. 사표를 던질 아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회장님이 A씨 충고보다는 또 다른 부사장 B씨나 혹은 회장님 자신만의 또 다른 의견이 더 옳다라고 생각해서 A씨 충고대로 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는 진짜 짐을 싸서 나가야 하는 걸까요? 이 또한 상대 입장에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진심을 다해 충고하는 것, 의견을 제시하는 것, 바로 거기까지가 딱 내 역할인 겁니다. 최종 선택은 언제나 상대 몫인 겁니다. 이때 상대가 내 충고대로 하지 않기로 했어도 이를 잘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보통은 어떤 마음이 일어나기 쉬울까요? 아니 나는 기껏 자기 생각해서 고민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충고를 해줬더니 뭐야 결국 내가 말한 대로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려면 왜 물어보고 왜 나한테 일을 시킨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어디까지나 좋은 자의 역할인 겁니다. 엑스트라나 조연이 자꾸 주연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결국 이 회사는 회장님 회사인 것이고 잘 되어도 회장님 거고 말아먹어도 회장님 최종 판단에 따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나 후배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고는 할 수 있지만 최종 선택과 그 판단의 책임은 그들이 지는 겁니다.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책임지려는 식은 번지수가 틀린 겁니다. 내 역할과 내 위치를 잘못 알고 오버하는 겁니다. 상대 인생에 내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상대도 허물과 후회가 적어집니다. 최종적인 선택과 판단은 상대의 몫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상대가 내 좋은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거나 그 사람을 다신 보지도 않겠다는 식으로 그런 대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내온 길을 되돌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리 옳은 주변의 조언도 내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고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내 생각과 판단에 그 당시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와 그런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상대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든 친구에게든 한 번 진심으로 조언할 뿐 충고는 너무 자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벗어나 지나치게 되면 상대는
도와주려는 나를 결국엔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는 나에게 서로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